햄철과 비햄철의 차이는 뭔가요? 햄철, 비햄철, 이거 진짜 질문 많이 들어오더라고. 햄철은 철분이 햄이라는 단백질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철분은 우리 몸에서 그냥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물질이거든. 철분이 왜 녹슨다 할 때 철이 녹슨다 이러잖아. 네. 철이 우리 몸에 그냥 들어오면 몸속에서 이물질로 생각을 하니까 철은 안전하게 단백질로 쌓여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철분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철분이 우리 몸에 그냥 흘러다니지 않고 단백질에 실려서 흘러다니는데, 이 햄철은 아예 그냥 철에다가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니까 장에서 바로 흡수가 돼서 흡수율이 높고, 일반 철분제는 어떤 음식하고 뭐 칼슘제하고 통로 경쟁 같은 걸 해. 칼슘이 들어갈 때 철분도 막 같이 들어가려고 해서 통로 경쟁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칼슘제하고 같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햄철은 통로 경쟁도 안 해요. 그냥 장에서 햄철이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잘 흡수가 되고 세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배추가 있고 절인 배추가 있다고 할 때, 김장할 때 배추를 쓰려면은 절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예 절여서 와버리면 훨씬 빠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햄철은 철분제보다 훨씬 우리 몸에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철의 형태다 라고 말을 하면 쉬울라나? 일반 철분제는 우리 몸에서 활용이 되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햄철은 다 이렇게 다 해서 훨씬 몸이 쓰기 좋은 형태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라나요? 네. 햄철이 만성염증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네. 네. 만성염증이 있을 때는요, 몸에서 철분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 저장만 해요. 오히려 이렇게 철분을 풀지를 않아요.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만약에 염증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만 이 철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세균들 있죠. 세균들도 먹고 살려면 철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먹은 철분을 세균이 뺏어갈까봐 철분이 못 돌아다니게 하는 그 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몸속에 혈액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만성염증을 없애면서 이 혈액을 공급을 해주면 훨씬 치료가 잘 되죠. 근데 일반적인 철분은 안 되고요. 햄철의 형태로 들어갔을 때, 왜냐면 이 세균들은 햄철을 훔치는 게 아니라 철을 훔치려고 하거든요. 햄철의 형태로 몸속에 들어가면 철분한테 도둑질을 안 당해요. 그래서 만성염증을 없애면서 햄철을 공급을 해주면 훨씬 세포가 잘 살아나더라고요. 암 환자는 철분제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햄철은 복용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암 환자들 소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 이유가 이제 철분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붉은 고기, 이 소고기에 뭐 나쁜 지방, 포화지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암세포가 이 철분을 이용해서 더 커질까봐 못 먹게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암 환자가 조심해야 될 철분제는 무기철이에요. 아까 말한 우리 몸에서 환원해야 되고 막 그것을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로 단백질로 코팅하고 막 이런 여러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 무기철. 무기철일 때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산화적 스트레스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암세포 증식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철분제는 무기철이에요. 또 아까 그 세균하고 우리 사람하고 철분 경쟁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경쟁하는 철분제도 무기철이에요. 무기철. 그래서 암 환자에게 철분 투여 절대 안 된다 이러기보다는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 게 저울질을 해서 필요할 때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암 환자가 빈혈이면은 저산소증이 오고, 저산소증이 오면 오히려 암이 더 잘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암 환자에게도 이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저울질을 해가지고 햄철을 공급을 하는 게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암 환자의 이제 페리틴이라고, 이 페리틴이 우리 몸에서 이제 저장철인데, 이 암 환자의 페리틴 수치는 한 30에서 20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암 환자의 페리틴 저장철 수치가 30 이하이고 빈혈 수치, 즉 혈색소가 10 이하라면 굉장히 이분한테는 저산소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성염증도 억제하면서 안전하게 햄철을 공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환자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암 환자가 페리틴 수치가 200 이상이다, 저장철이 많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공급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부분 근데 제가 만난 암 환자들은 혈액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급을 권유할 때도 있습니다. 혈액 수치는 정상인데도 햄철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 이거는 빈혈하고 혈허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이 혈액의 본질적인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햄철 드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밥을 안 먹어도 굶어 죽고 물을 안 먹어도 탈수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또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산소예요, 산소. 우리는 산소를 꼭 먹어야 되는데, 이 산소를 운반하는 자동차가 바로 적혈구예요. 이 적혈구가 온몸에 산소를 막 이렇게 실어나르는 운반수인데, 이 산소가 세포 안에서 에너지로 바꾸려면요, 적혈구 자체에도 햄도 필요하지만 세포 안에도 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햄 구조로 우리가 그 철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적혈구의 원료도 되고, 그래서 세포 속으로 산소를 잘 공급하기도 하고, 세포가 적혈구가 실어 날라준 그 산소를 활용할 수 있기도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과정이 다 원활해야 비로소 세포가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햄철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적혈구가 흘러가려면 또 혈액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당한 혈액량을 위해서 소금 섭취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왜 소금 먹어야 되는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산소, 물, 음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 마음의 평화, 이거를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햄철이요, 단순히 적혈구의 유지만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첫째로 이 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 우리를 재우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햄철이 있어야만 만들어져요. 합성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기 때문에 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있죠. 인간이 호르몬 없이 어떻게 자아가 완성이 됩니까?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어떤 호르몬들이, 갑상선, 부신, 이런 성호르몬, 이 모든 호르몬의 합성에도 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햄은 단순히 빈혈의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 세포에서 에너지 만드는 거, 호르몬 합성, 이런 모든 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햄철을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하는 거죠. 빈혈이 없고 혈액 수치도 모두 정상인데 햄철을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되나요? 네, 햄철이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어쨌든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려면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빈혈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햄철을 복용을 하라고 하는데요. 빈혈은 적혈구가 제대로 헤모글로빈이 있는지 한 방울만 빼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빈혈이 아니어도 복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혈액 총량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내가 만드는 혈액과 쓰는 혈액의 균형이 맞아야 온 세포가 다 영양을 공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드는 혈액은 조금인데 쓰는 혈액이 많다 그러면 굶는 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햄철을 빈혈이 아닌데도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혈액의 총량 때문이에요. 혈액 한 방울의 질은 괜찮다 증명하는 게 빈혈이냐 빈혈 아니냐고 그 질뿐만이 아니라 양까지 햄철을 좀 드시는 게 좋고, 끊임없이 소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햄철을 드셔도 좋다. 왜냐면 계속 생각하고 호르몬 만들고 막 하니까 또 여성들은 생리로 또 혈액을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드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약사님, 햄철을 언제 먹어야 할지 헷갈려요. 햄철은요, 아침 저녁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데요, 액상으로 된 거면은 점막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공복에 드시는 게 좋죠. 근데 속이 불편한 사람은 액상에 드셨을 때, 또 알약을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면 식후에 복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병원약 드시거나 이러면 그 약들이 다 뭐 나한테 좋은 거라 하더라도 갑자기 들어가면은 몸이 흡수를 못 할 수 있으니까 2시간 정도 이렇게 떼고 드시는 게 좋고요. 오전에 드셔서 좋은 사람이 있고 오후에 드셔서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통 오전에 먹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또 오후에 드시는데 오후에 드셨더니 숙면이 되더라. 근데 또 오후에 드셨더니 오히려 말똥말똥 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오전에 드시라고 하는데, 혹시 오전에 못 드셨다 하더라도 저녁에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은 없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오전에 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햄철을 하루 2포 복용해도 될까요? 뭐 아주 빈혈이 심한 경우나 수술 전후 이렇게 우리 몸에서 혈액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아주 그 기력이 떨어질 때 하루 2포 정도 저희가 복용하라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 햄철이 뭐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햄철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어떤 불편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제품들과 같이 꾸준히 드실 것을 더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신 기능이 약하다. 그럼 부신 영양제랑 같이 드시면 훨씬 상승 효과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햄철과 엽산을 꼭 같이 복용해야 하나요? 아니 뭐 이건 식품이기 때문에 꼭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같이 드셨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상승 효과가. 예를 들어서 햄철이 자동차라면 엽산은 그 자동차의 바퀴. 그래서 같이 드셨을 때 적혈구 생성 속도도 빨라지고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채워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드시라고 하는데, 뭐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제품에도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은 엽산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따로 먹어야 하나요? 네, 뭐 다른 타 제품에 들어있는 엽산은 용량이 좀 적더라고요. 이렇게 주 성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서 그런 제품들은 엽산 본연의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저희가 권하는 제품은 활성형 엽산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이 엽산을 활성형 엽산으로 만드는 효소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배추가 아니라 김치인데, 이 배추를 먹고 김치로 만들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김치 형태로, 활성형 엽산 형태로 들어가 주면 바로 우리 세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포 정도 같이 드시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약사님, 처방받은 철분제가 있어요. 혹은 약국에서 따로 구매한 철분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철분제를 처방받았다 이러면 이미 빈혈이거든요. 그래서 이 빈혈이신 분들이 좀 대부분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 위장 점막도 사실은 약해요. 그래서 이 처방받은 철분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철분제는 죄가 없어요. 근데 이걸 드시고 속이 아프다거나 설사가 있다거나 변비가 있다거나 또는 막 미식거린다거나 막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처방받은 철분제를 드시고 이 적혈구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위점막이 약하신 분들은 따로 이 위장장애가 없고 흡수율이 높은 이 햄철을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처방받은 철분제도 드시고
햄철도 드시고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이게 튼튼하신 분이면 처방받은 철분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처방받은 철분제만 있는 게 아니니까 햄철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햄철 제품들의 특징과 차이를 알려주세요. 요즘 햄철이 알약으로도 나오고 액상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애들용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리 약국에서는 액상으로 된 햄철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햄철이 한 12mg 정도 들어있거든요. 12mg. 그리고 캡슐에는 한 8mg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애들용도 나와요. 애들도 성장하는데 되게 필요한데 이제 애들은 장이 좀 약하니까 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뭐 유산균 생성물질 같은 거 좀 넣어놓고 그리고 만성 염증 있으신 분들이 또 혈액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 있는 분들에게 만성 염증을 개선하는 성분이 결합된 철분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만성 염증을 해결하면서 혈액을 보충하는 그런 햄철 제형인 액상 제품도 있고 그냥 햄철만 들어있는 액상 제품도 있고 또 햄철을 알약,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아이들용 제품도 있고 그래요. 햄철은 원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약사님이 취급하는 햄철의 특장점이 있나요? 이게 저도 아무리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도 막상 이 제품이 그 이론에 똑같나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이 철의 원료는 출처, 제조 공정 그리고 순도 이거에 따라 등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이제 이 회사 제품을 쓰는데 제가 취급하는 회사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중에 나와 있는 햄철 원료가 순도가 한 1%에서 1.5% 수준인데 제가 취급하는 회사는 최고 수준이에요. 그거 한 2.5% 정도. 그리고 또 이 원료도 그렇지만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이 공정 이런 거 그래서 좀 고른다고 골라서 흡수율도 높고 순도도 높은 제품으로 이제 환자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네.